다음은 647페이지 아래쪽 중간 점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풀어보시고 영상을 멈춘 후 각자 풀어보시고 저의 풀이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기술하시오예요. 단순히. 그럼 봅시다. 메인 함수에서는 x라는 더블 변수 그리고 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있고 fun 함수에다가 x의 주소인 p를 넘겼어요. 그래서 fun에서는 자기가 받은 포인터를 받았으니까 이 함수에서는 당연히 그 포인터 값을 따라가면 거기에 안전한 메모리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다가 3.5를 플러스해 줬습니다. 그럼 5.9에 3.5가 플러스된 9.4라는 값이 x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fun 함수는 반환해요. 그러면 함수 영역은 스택에서 사라지지만 x라는 변수에는 9.4라는 변화된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보인다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느라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힘드네요. 이거 해야 되나? 자, 메인 영역이에요. 메인 영역 안에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죠. P 다음에 온전하게 더블 형태를 담을 수 있는 x라는 변수가 있고 이 x라는 변수를 p가 가리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p의 내용으로서 x의 주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되죠. 그럼 스택에 하나가 얹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 fun이 자신의 영역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가지게 될 때 fun의 지역 변수하고 자격이 똑같은 함수 인자로서 x라는 인자를 받죠. 이 x는 값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어디서부터 받는지는 fun 함수의 호출문을 보라는 거예요. 호출문에서 보면 p 이렇게 주면서 넘겼죠. 그럼 p라는 이 값을 여기다가 x라는 이 자리에다가 복사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p는 x의 여기 자기가 가진 메인 영역의 x 영역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복사받은 x도 역시 요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의 간접 참조 값인 여기 이 영역에다가 값을 변화를 시켜 놓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끝낸 다음에 fun이 반환하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액세스했던 이 영역의 값은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메인 함수로 되돌아왔을 때 이 영역의 값을 읽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을 이 소스 코드를 따라가면서 그리실 수 있게 연습해 두세요. 반드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648페이지 상수를 위한 콘스트라는 예약어예요. C 언어에서 정해둔 단어입니다. 콘스트 예약어 사용하기인데 여기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면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면 수정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배열의 주소를 넘겨서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주소 값으로서 넘기고 주고받고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넘겨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서브 함수, 분리우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부른 함수에서 잡아놓은 메모리를 자기가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출하는 함수 쪽에서는 불안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이 불안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소스를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부분. 그러나 수정을 원하지 않는 포인터를 메인 함수 입장에서입니다. 콜러 함수.
함수의 인자로 넘길 때 앞에 콘스트를 사용하면 함수 안에서는 그 콘스트를 사용한 변수가 수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자를 기술하는 방법은 여기나 여기에다 콘스트를 넣으면 된다. a를 역참조한 값을 대입 연산자의 L밸류로 사용 불가능이다. L밸류라는 말은 뭐냐면 대입 연산자 이퀄 이렇게 생겨서 여기 왼쪽 오른쪽에 값이 있죠. 왼쪽에 있다고 해서 L밸류,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R밸류라고 해요. 그럼 L밸류라는 것은 이 대입 연산을 통해서 수정될 변수이죠. 그 얘기입니다. 즉 대입 연산자의 L밸류로 사용 불가능이라는 것은 그냥 이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이런 것 뿐입니다. 그럼 실제 예제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 배열, 지금은 값이 3개밖에 없지만 값이 많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배열과 배열의 원소 수를 넘겨서 썸이라는 함수에다 넘겨서 이 배열의 모든 원소의 합을 반환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쓸 때 컨트롤 F5 하면 잘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함수의 이름도 썸이고 하니까 그 모든 원소의 값을 더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함수를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아니면 취지를 알더라도 이 코드가 굉장히 이 안에서 길어진다 라고 할 때는 그 취지를 잠시 까먹고 착각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지금 더했다. 더해놨으니까 그냥 그 값은 지워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위험한 일인데 왜 위험하냐면 이 a라는 것은 소속이 sum 함수 소속이 아니에요. sum 함수를 호출한 함수의 소속입니다. 즉 메인 함수의 이 지역 변수에다가 이 서브 함수에서 내부에서 뭐라고 막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는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영역을 서브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불안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이 함수 내부에서 이 a라는 배열에 있는 원소를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콘스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스트라는 단어는 여기 쓰여도 되고 여기 쓰여도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그럼 여기 빨간 표시가 생겼죠. 자, 여기 봅시다. 콘스트 포인터, 콘스트 인테저 포인터 a다.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여야 합니다. 즉, 이 대입 연산자의 L 밸류로 콘스트 포인터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 실행해 보면 빌드하면 이거는 컴파일러가 잡습니다. 링크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잡기 쉬운 오류이긴 하지만 이런 실수 잡기 쉬운 오류여서 다행인 거죠. 이런 실수를 할 경우에 컴파일러가 딱 잡아줍니다. 이 콘스트를 여기다 붙여 놓으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함수 인자로서 넘어오는 값에 콘스트, 포인터 값에 콘스트를 앞에다가 붙이면 이 포인터의 역참조 값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럼 이 콘스트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터 값에다 콘스트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사용하시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즉 여기다가 콘스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라고 생각되면 넣어 놓으시는 게 답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콘스트 많이 사용하도록 하시고 이제 이번 학기 내지는 다음 학기 정도 가면 제가 그런 예제도 내드릴 거예요. 콘스트를 최대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일상생활의 프로그램을 할 때 콘스트는 최대한 넣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의 콘스트를 사용하는 실제 예제 소스가 6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다시 아까 그 소스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좀 전 소스, 여기에서 콘스트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개죠. 1번, 2번, 그 다음에 요 사이 3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1, 2, 3번 세 개의 자리에 콘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는 거, 여기에 넣는 거는 뜻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이 포인터의 역참조 값을 고칠 수 없다라는 콘스트예요. 여기에 콘스트를 쓰면 다른 의미예요. 이 포인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만 가리켜야 된다. 포인터 값을 변경할 수 없다예요.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없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역참조 값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콘스트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멀티플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 개를 다 인풋, 아웃풋에 해당되는 변수 세 개를 다 포인터 값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을 보면 A의 역참조, B의 역참조 값은 건드리지 않죠. 리절트의 역참조 값만 변경이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라는 포인터에 대해서는 각각 앞에다가 콘스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A, B의 참조값을 수정 못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콘스트를 붙인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에 콘스트 붙였어요. 다음에 divide and increment라는 함수예요. 여기서는 A 나누기 B를 리절트에다 넣은 다음에 A도 증가, B도 증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인 거 아시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증가시킨 다음에 A하고 B도 나눗셈을 해서 넣은 다음에 A하고 B도 각각 증가를 시켰어요. 즉, 이 함수에서는 이 세 개 변수 모두 각각의 변수를 통한 간접참조 값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붙이려고 해도 콘스트 붙일 곳이 없죠. 그래서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요지는 여기로 다 끝났지만 메인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mn 멀트 dv 이렇게 하고 m하고 n을 실수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실수를 줘서 멀티플라이 해서 멀트에다가 값을 넣어 놓고 디바이드 앤 인크리먼트로 이렇게 했으니까 m하고 n에는 뿔뿔이 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dv 값도 디바이드 된 값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수의 곱과 나눗셈 그 다음에 이거를 거친 다음에의 두 실수의 결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콘스트를 최대한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두 함수 중에서는 여기 두 군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찝어내라고 하면 골라서 넣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빨간색 콘스트 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스를 보여주면서 서브 함수의 매개 변수에 최대한 콘스트를 붙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두 군데다가 붙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651페이지 인자와 반환형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인자와 반환형으로 포인터 값을 사용하기, 그것은 콜바이 레퍼런스다. 배열 이름을 넘기는 거하고 똑같이 콜바이 레퍼런스다 라고 했는데 인자와 반환형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은 다시 콜바이 밸류예요. 콜바이 밸류라는 것은 두 개 간의 메모리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값만 복사되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콜바이 밸류죠. 지금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보면 컴플렉스라는 것이 구조체 타입이에요. 여기 스트럭트 컴플렉스를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트 컴플렉스에다가 컴플렉스라는 새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컴플렉스라는 타입이 스트럭트 컴플렉스라는 구조체 타입이죠. 그러면 그 구조체 타입을 먼저 인자로 넘기는 부분 봅시다. 인자로 구조체 타입을 받는 함수예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봅시다. 호출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역시 똑같이 컴플렉스 타입의 변수를 주면서 여기 있죠. 컴플렉스 타입의 변수를 주면서 이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메인 함수 영역에 콤프라는 메모리가 잡혀 있고 거기에 3.4, 4.8 이렇게 들어 있고요. 호출하면 그 위에 페어 컴플렉스 1이라는 함수가 스택상에 얹히고 이 함수 영역에 다시 콤이라는 변수 자리가 생기고 그 변수에 여기서 전달할 당시의 값인 3.4하고 4.8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 똑같이 컴플렉스 타입의 변수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이고 호출되는 시점에 값만 복사되는 거예요. 그럼 컴플렉스 이 안에서 COM의 IMG 값을 변화를 시켰죠. 여기 자기가 가진 지역 변수의 값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 문장만으로는 이 메인 함수 측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수정한 콤이라는 이 컴플렉스 타입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콜바이 밸류로 인자로 넘기는 걸 얘기를 했고 이제 반환으로 넘어가요. 함수에서 반환 타입을 구조체 타입으로 했다. 이것 역시 콜바이 밸류예요. 즉 양쪽에 같은 타입의 메모리가 잡혀 있고 이쪽 메모리에서 저쪽 메모리로 값이 복사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이라는 것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이 페어 컴플렉스 1이라는 스택상에 페어 컴플렉스 1이라는 함수 자리에 콤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 안에 무슨 두 개의 더블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페어 컴플렉스 1을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넣고 있죠. 이 장소로 복사가 됩니다. pconf라는 별도의 구조체 변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복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복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인테저 타입이 인자로 들어간다. 그럼 값이 복사되죠. 그때 이 복사는 대인문처럼 복사가 됩니다. 즉 i equal j 이런 식으로 j 값이 i에 대입되는 그런 복사가 돼요. 그런데 구조체 타입도 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어떤 A하고 B가 둘 다 구조체 타입인데 A equal B 이렇게 대입 연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대입 연산 가능하다고 했죠. 구조체 변수끼리.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memcopy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체에 대한 사이즈 오브 하면은 바이트 수가 나오죠. 그 바이트 수, 사이즈 오브에서 나오는 바이트 수만큼을 이쪽 변수에서 이쪽 변수로 memcopy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양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러면 구조체 타입을 인자에 쓰거나 반환 타입에 쓰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배열을 우리가 넘길 때 배열은 여러 개의 원소 때에 따라서는 수백 개 되는 그런 원소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번지수만으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번지수 하나로 넘겨서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죠. 구조체에서는 그 반대의 이유로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고려냐 하면 지금은 구조체의 사이즈 허브, 지금 이 구조체의 경우에 사이즈 허브 하면 16바이트 나와요. 그런데 이게 1K, 2K, 10K짜리 구조체일 수도 있는 거죠. 즉 구조체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것을 구조체를 인자로 넘기고 반환값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memcopy를 해야 된다고 했죠. 물론 memcopy는 그렇게 음,
연산이 많이 소모되는 축의 연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메모리를 몇백 바이트씩 아니면 몇천 바이트씩 쭉 복사하고 복사해 오고 이런 것을 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하는 게 오버로드가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열에서와 같이 배열을 인자로 사용할 때는 배열의 주소값 4바이트만 딱 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형태입니다. 즉 구조체를 넘기지 않고 구조체의 주소값을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죠. memcpy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4바이트만 복사돼요. 주소값만 넘기니까. 대신에 좀 전에 그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 반환에서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되죠. 즉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잡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이 함수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호출하는 쪽에서는 그 불안감, 부담감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거 고쳐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콘스트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함수는 이 콤이 들어가서 콤의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스트를 붙이지 않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memcpy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memcpy만을 피하기 위해서 포인터 형태로 고쳤다라고 할 때는 이 함수 안에서 값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앞에다 콘스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쓰는지 어떤 경우에만 쓰죠? 이거의 사이즈가 좀 작아서 부담 없을 때, memcpy의 부담이 없을 땐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는 콘스트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 콤프라는 컴플렉스 타입 변수 하나 선언하면서 초기화. 요거는 선언만 했고요. 일단 내용 한번 확인했고 프린트해서 그 다음에 페어 컴플렉스 1으로 지금 memcpy로 해서 주고 결과를 다시 memcpy로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거를 한번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 컴플렉스 2의 pconf의 지금 여기 페어 컴플렉스 1에서 받은 반환값이죠. pconf를 다시 넣으면서 호출했어요. 그럼 pconf 값이 수정돼서 나오겠죠. 수정돼서 나오면 다시 pconf를 한번 출력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예제였어요. 자, 이대로 돌아가는 모양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타이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 두 함수 모두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복소수 모양 이거, 그거의 켤레 복소수, 다시 그거의 켤레 복소수 하니까 원래 값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함수의 인자로서 구조체 전달, 또 반환값으로서 구조체 받기 이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연이어서 655페이지의 중간 점검까지 같이 봅시다. 이거는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1번 봐요. 함수의 인자로 배열과 구조체를 사용하는 경우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 관점에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값에 의한 호출로 memcpy 할 경우에는 신텍스가 간단해지죠. 스타 뭐 이런 것들 안 나오니까 간단해지지만 구조체의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 포인터 값을 넘기면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된다. 단 이때는 콘스트를 붙여야 된다면 반드시 붙여라. 2번 봅시다.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memcpy 단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구조체가 크기가 커질 경우에 memcpy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으로 포인터를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